안녕하십니까, 김병기 강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루게 될 것은 2회차의 Part 6 부분이 되겠고요. 자, 4개 지문 중에서 자, 첫 번째 지문하고 마지막 지문 이렇게 2개 지문을 저와 함께 학습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문은 Direction의 Advertise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고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광고문의 타이틀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Real Estate Apartment for Lease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Real Estate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Real Estate라고 얘기하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부동산 중개업체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for lease라고 얘기했고 lease는 장기 임대를 뜻하죠. 그러니까 자, 임대로 나온 아파트를 광고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자,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A clean, spacious two-bedroom, one-bathroom apartment라고 얘기했습니다. clean은 뭐 깨끗한 거 잘 알고 계시고요. spacious라고 얘기하면 공간이 널찍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two-bedroom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침실이 2개인 거고요. one-bathroom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화장실이 하나죠. 예, 요게 조금 아쉽습니다. 화장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깨끗하고 널찍한 침실을 2개 보유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하나 가지고 있는 자, 아파트가요. 자, 빈칸이 나와 있고 예, 물론 이제 그 앞에 비동사 is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on Trinity Street이라고 그래서 이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길거리 이름, 거리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131번을 살펴보시면은요, 선택지 4개가 전부 다 뭐 A, BLE나 BLE로 끝나는 그러한 형태의 서로 다른 어휘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형 문제가 아니라 어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형용사 어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빈칸에 적절한 형용사 어휘로서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문은 아파트 임대를 소개하는 광고하는 지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자, 이러한 아파트가 현재 임대가 가능한 상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아파트 임대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어떠한지 뭐 장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는 거는 사실 뭐 이 초반부만 봐도 어느 정도 다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131번의 이 빈칸 자리는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가 딸려있는 이 아파트가 현재 임대가 가능한 상태요라는 이런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형용사가 위치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131번 문제 선택지로 돌아오셔서 자, 선택지 나와 있는 4개 단어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의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의미의 형용사 어휘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 바로 예, D번이 적절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vailable이라는 형용사는 구매가 가능하거나 뭐 이용이나 사용이 가능한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용사 어휘입니다. 따라서 자, 지금 임대가 가능한 상태인 것이고 이 아파트를 갖다가 누구든지 원하면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임대가 가능한 상태고 임자가 없는 그런 상황임을 갖다가 나타내 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1번에는 이 available이라는 형용사 어휘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A에는 applicable이라는 형용사 어휘가 나와 있는데요. applicable이라는 형용사 어휘는 동사 apply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 어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pply라는 동사 우리한테 상당히 친숙하죠. 토익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동사 어휘라고 볼 수가 있는데 apply for이 익숙하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for 이하에 지원하다, 신청하다라는 의미의 이 apply for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apply라는 동사가 지원하거나 신청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적용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 그래서 대개 이제 전치사 to를 써서 apply to로 가게 되면 to 이하에 적용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 적용시키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돼서 나온 형용사 형태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지 A에서 접하고 계신 바로 applicable이 되겠습니다. 의미는 적용할 수 있거나 응용할 수 있는 뭐 적절한 혹은 뭐 적용이 가능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용사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apply라는 동사와 관련된 어휘나 어형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이 동사 자체를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명사 형태인 application을 묻거나 혹은 사람 명사인 지원자 applicant를 묻거나 이 정도에서 되게 어휘 문제나 어용 문제로서는 이 정도 범위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pplicable이라는 형용사 어휘의 뜻을 여러분들이 뭐 알아두시는 거는 나쁠 것은 없어요. 알아두시면 좋죠. 그런데 어휘 문제나 어용 문제의 정답으로서는 그닥 자주 접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낯선 자를 조심하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저만 들어본 얘기인가요? 낯선 자를 조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휘 문제를 풀 때도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문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낯선 어휘를 조심하세요. 낯선 어휘는 사실상 어휘 문제의 정답으로 잘 제시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A, B, C, D의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시면 다른 단어들은 좀 익숙한 편인데 applicable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휘들이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낯선 자를 조심해야죠. 어디 가시든 낯선 어휘를 항상 조심하시도록 하세요. 자, B에 보면은요, capable이라는 형용사 어휘가 나와 있죠. 이 capable이라는 형용사 어휘는요, 오답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어형이나 어휘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접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앞선 applicable에 비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역량이 있는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명사 앞에서 이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이런 한정적인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능한, 수완이 있는, 뭐 능력 있는 이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able이라는 단어나 혹은 competent이라고 그랬죠. C-O-M 자, P-E-T-N-T 해가지고요. competent이라고 얘기합니다. competent, 유능한, 경쟁력이 있고 유능한, 능력이 있는 자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는데 capable은 able이나 competent의 뜻을 지니고도 있다라는 것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두실 게 전치사 of랑 결합해서 쓰인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죠. be capable of라는 이런 형태로 쓰인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답으로 나오긴 했지만 정답으로서도 접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에 affordable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 뭐 오답으로 나오긴 좀 아깝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A, B, C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되는 어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affordable이라는 단어는요, 뭐 최근 정기 토익에서 이르기까지 뭐 꾸준히 정말 많이 나왔죠. offered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 어휘고요. offered라는 동사는 대개 이제 투동사 원형하고 결합해서 to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되다, 경제적 여력이 되다라는 뜻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affordable이고요. 이 affordable이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이제 비용이 저렴하거나 적절한 상태를 뜻하는 그러한 형용사어휘로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토익에서요. 이건 정말 별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비용이 저렴하거나 뭐 가격이 저렴하거나 적절한 상태를 뜻하는 말로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때 affordable 대신에 reasonable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상태를 뜻하는 competitive라는 자, 이러한 형용사 어휘가 이를 대체해서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묶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은 available이라고 해서 available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단어 하나만 알아두시는 것보다는요. 그 단어와 관련돼서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 쓰이느냐 이걸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어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be available for 이라고 해서 자, for 이하에 대해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뭐뭐에 대해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이런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available 뒤에 들어가는 전치사가 뭔지 전치사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available 뒤에는 투동사 원형이라는 투부정사 형태를 써서
자, to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to 이해할 여력이 되다라는 이런 의미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죠. 전치사 물어보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어형을 물어보는 문제로 변형돼서 출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가용성을 뜻하는 이 available이라는 형용사의 명사 형태. 자, availability. 자, 이런 단어들도 잘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어형이나 어휘 문제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알아두셔야지 available 이용이 가능하다, 뭐 사용이 가능하다, 구매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만 알고 계시면은 사실상 이제 문제 풀 때는 반쪽짜리 데이터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지 온전하게 알고 있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어휘 문제에서 어형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미천이 되는 겁니다. available만 알고 있으면 다 알고 있는 줄 아셨죠, 그죠? 예, 이런 것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예.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 몰라서 틀리게 되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예. 원래 등잔 밑이 더 뜨거운 법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132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이 Trinity Street까지 봤어요. 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이어서 the unit comes with basic kitchen appliances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unit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아파트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무엇과 함께 오느냐 하면은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아파트는 무엇을 구비하고 있냐면은 기본적인 부엌용품이요. 주방용품, kitchen appliances. 이 appliances도 좀 조심하실 게 뭐냐면은요. 그 토익에서 appliances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단독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그 가전용품, 가전제품을 뜻하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원래는 이제 홈을 붙여서 home appliances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홈을 그냥 생략해버리고 appliances 해가지고 요렇게만 써도 가전제품을 뜻할 수 있다라는 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엌용품, 주방용품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식기세척기, dishwasher, 그리고 an in unit. 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laundry machine이죠. 세탁기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기본적인 주방용품의 식기세척기에 그리고 세탁기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내용은 the apartment 다음에 빈칸 나와 있고요. 편리하게라는 뜻의 conveniently라는 부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석으로 in the heart of town이라고 그래서 시내 중심부라는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전치서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32번 문제를 봤더니 결국에는 이 locate라는 말을 어떻게 쓸 거냐인데요. 일단 토익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주 접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익에서 locate라는 말 자체에 대한 어형을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결국엔 뭐냐면은 과거 분사 형태예요. located 아시겠죠? 요걸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locate의 어형 문제가 나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항상 이 located가 정답이겠구나. 과거 분사 형태 물어보겠구나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세요. locating이라는 ing 형태, 현재 분사 형태 절대 토익에서 출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located 과거 분사 형태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어휘나 어형 문제로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위치를 뜻하는 location이라는 명사 형태.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원래 locate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직접적으로 취하게 되는 타동사라는 점, 타동사라는 점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ocate 다음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능동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수동구조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뭐 on이라든가 in이라든가 혹은 뭐 at이라든가 이런 전치사들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명사와 함께 자, 구체적인 위치를 나타내주는 이런 전치사구가 이어지는 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located라는 과거 분사 중심으로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locate는 find의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간간히 find의 뜻을 지니고 있는 동사 locate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locate 과거 형태로 써볼게요. 자, located라는 과거 시제 형태의 동사를 썼어요. 앞에 주어 아무거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We located your 당신의
missing bag이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이제 분실한 당신의 가방을 우리가 찾았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ocate는 찾다라는 그 find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locate와 관련돼서 토익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주요 내용들 정리해봤고요. 자, 문제의 정답을 이제 잡아봐야 되는데, 우선 절을 구성할 수 없는 준동사 형태의 A는 바로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the apartment가 단수 주어인데 has나 비동사 is는 전부 다 단수 동사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 주어 동사 수일치 부분에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located는 일단 수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과거분사, 그리고 동사의 형태로 놓고 얘기할 때는 수동태 구조, be located이라는 형태로 100% 이거 물어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has located은 수동구조가 아니라 능동구조예요. 능동구조. 순간적으로 수동구조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능동구조로서의 locate는 항상 뒤에 목적어를 거느리게 된다는 특징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목적 없으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수동구조로 가야죠. 근데 만약에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다. 그러면 has나 혹은 have가 오고 been located 이렇게 빈 다음에 located이 오는 형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B번에 has located도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겠고요. 문맥도 안 맞아요. be located이라는 수동태 구조일 때만 주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구조로 가면은 아파트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의미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구조는 절대적으로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마세요. 수동구조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B도 오답으로 소거하시고, 자, 그럼 C하고 D 중에서 수동태 구조는 C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C를 정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apartment가 is located conveniently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그 be located과 관련돼서 또 많이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located 수식해줄 수 있는, located과 같이 쓰일 수 있는 대표적인 부사어휘가 무엇이냐. 이걸 참 많이 물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바로 편리하게라는 바로 이 conveniently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 왔습니다. 같이 세트로 많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이게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토익에서 출제가 되는 이 어휘였는데 신토익으로 바뀌고 나서 strategically라고 해서 전략적인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사 어휘가 제시된 적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inviolably라는 부사가 있었죠. 부러워하는 혹은 부러움을 살만한이란 뜻의 그러한 부사어인데요. inviolably가 이 located하고 관련돼서 출제된 적도 있어요. 신토익으로 바뀌고 나서. 그래서 be located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사어휘가 conveniently 하나만 알아두지 마시고요. 전략적으로 strategically 그 다음에 부러워하는 혹은 부러움을 살만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inviolably 같은 이런 부사어휘까지 세 개를 묶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conveniently를 be located하고 같이 쓰게 됐을 때는 이 접근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2번 문제 저와 함께 풀어보셨고요. 이어서 133번 문제로 갈 건데 빈칸에 적합한 내용의 문장을 묻는 문제죠. 이 문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맨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하면서 내용 파악하면서 134번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133번 문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The nearest subway station is only a 5-minute walk away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고작 5분 정도 도보해서 가면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be located, is located conveniently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교통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and the nearest bus station 가장 가까운 버스역은 is at a 10-minute walk라고 얘기했으니까 10분 걸어서 갈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접근성이 좋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there is a convenience store. 편의점도 있어요. in apartment complex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complex는 나는 머리가 큰 게 컴플렉스고 나는 살찐 게 컴플렉스고 그런 컴플렉스는 토익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아마 여러분들이 문장이나 지문에서도 그런 의미로 쓰이는 complex는 아마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토익이 착하거든요. 예. 토익에서 나오는 complex는 항상 예, 이 단지라는 뜻, 어떤 동종업체가 모여있는 그런 어떤 단지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apartment complex라고 얘기하면 아파트 단지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를테면 research complex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연구단지죠. 뭐 저쪽 충남에 있는 뭐 대덕 연구단지 같은 그런 연구단지 얘기할 때는 research complex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complex하고 이 apartment하고 연계해서 이 apartment 뒤에 밑줄 쳐놓고 complex라는 이 단어를 물어본 바가 있어요. 단지라는 뜻으로 하나 알아두시고요. complex와 관련해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복잡한이라는 의미는 토익에서 항상 출제되는 게 complicated이에요. complicated, 복잡한. 예, 근데 complicated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형용사로서의 complex입니다. complex. 복잡한이란 뜻의 형용사 어휘로서도 예, complex가 쓰이고 이게 형용사 어휘 문제로도 출제된 바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는 complex는 단지를 뜻하는 명사 어휘로 출제가 됐었는데 형용사 어휘로서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complex가 뭘 뜻할 수 있다고요? 형용사로 쓰이는 complex는 complicated의 의미를 지닌다. 복잡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the rent is $750 a month라고 얘기했죠. 임대료는 월 $750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rent라고 얘기하면은 단기로 빌리다라는 뜻의 동사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단기로 빌리다라는 뜻의 동사이기 때문에 렌트가 명사로 전환이 되면 이게 단기 임대가 아니냐. 그래서 렌트카 아니냐. 틀렸어요. 렌털입니다. 아시겠죠? 단기로 빌리다라는 렌트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는 렌털이에요. 그래서 렌트카가 아니라 렌터카이라고 얘기를 해야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렌트를 명사로 썼을 때는 뭐가 되느냐? 렌트를 명사로 쓰면은요, 단기 임대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 지대예요, 지대. 지대가 뭐냐고요? 아, 이거 무슨 국어사전 같네. 지대가 뭐냐면은, 지대로네. 그 지대 아니에요. 예. 자,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땅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어떤 공간을 갖다가 빌려 쓴 대가로 내는 돈이 바로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월세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렌트가 되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monthly rent라고 그러죠. monthly rent 월세. 예, 지금 이제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으니까 the rent is $750 a month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월세는 $750예요. which include gas, electricity and water. 이 안에는 뭐 가스비, 전기비, 물세, 물 사용료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3번 문제 빈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pets are strictly prohibited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애완동물이죠. pets는 예, strictly 엄격하게 prohibited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애완동물 키우는 게 허용이 안 돼요. 예, 이런 경우는 사실 또 미국에서도 애완동물 키울 수 없어요라는 아파트를 이제 뭐 볼 수는 있는데요. 애완동물 키울 수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많죠. 자, 그리고 please contact Miss Isabella Choi라고 얘기했고 이 양반한테 연락하세요. 이 번호로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혹은 or to 다음에 빈칸 그리고 an appointment for showing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showing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매물을 구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구경을 하고자 하는 어떤 예약을 하기 위해서 이 양반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to는 전치사 to가 아니에요. 전치사 to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경우는 to 부정사가 이제 부사로 쓰이는 용례라고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to를 전치사 to냐 부정사 to냐 혼동하실 필요가 없네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에는 목적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 용례, 부사로 쓰이는 to 부정사가 위치를 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to 다음에는 명사가 아니라 to 다음에는 명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34번 어형 문제의 정답은 B번의 arrang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rrange 다음에 약속이 나오게 되면 약속을 잡는 거다라고 이렇게 간결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4번 문제의 정답은 B번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33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빈칸 앞뒤의 내용은 다 파악이 이미 되신 상태예요. 앞에는 월세가 750달러인데, 가스비, 그 다음에 전기세, 물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빈칸 뒤쪽에는 애완동물은 허용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임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정보, 혹은 임대 조건 같은 것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이 빈칸에 위치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133번 문제의 A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e that rent does not cover internet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note that이라는 말은 주의하다, 유의하다라는 뜻인데요. Rent does not cover internet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월세는 무엇을 포함하지 않냐면 인터넷 사용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사실상 빈칸은 A가 가장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BCD에서 더 좋은, 더 적절한 말이 나올지도 몰라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B에 there is also a supermarket that sells kitchen supplies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또한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슈퍼마켓과 관련된 어떤 부대 편의시설 같은 내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미 앞에 편의점이 나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부대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편의점 얘기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뒤는 이제 월세가 750달러고 그 다음에 애완동물은 허용이 안 되고 이걸로 구체적인 임대 조건과 관련된 정보가 제시되는 쪽으로 흐름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B번도 해당이 없어요. 오답입니다. 자, C번은 Please visit our office to sign a lease라고 얘기했죠. 임대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서 저희 관리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라는 얘기인데 지금 광고죠. 그리고 누가 임대 계약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경우도 없고 그 정보가 언급된 바도 없고 그러니까 C도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D는 There is a monthly charge of $10 for electricity라고 얘기했는데 전기비로 배달 $10가 이제 부과가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임대료 안에 전기세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기비가 다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기 사용료가 임대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D의 내용은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대로 정답은 A가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지문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지문에 대한 학습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2회차 86의 마지막 지문 저와 함께 다뤄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지문에서는 143번에서 146번까지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디렉션에서 여러분들 article이라는 말 확인이 가능하시죠? article은 기사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게 되는 지문은 바로 기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사문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ing next Wednesday, 컴마 찍고 이렇게 지문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Starting next Wednesday라는 말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시작하는 이런 의미가 되면서 또한 뭐 다음 주 수요일부로 무엇인가가 효력을 발생하거나 유효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starting이라는 이 말 대신에 시작하다라는 그 begin이라는 동사가 있죠. 그 begin이라는 동사를 역시 ing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beginning으로 바꿔서 이 starting 자리에다가 위치시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starting 대신에 beginning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고. 자, 하나 더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effective라는 형용사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starting 대신에 이 effective라는 형용사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effective라는 형용사는 많이들 효과적인이라는 뜻으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effective는 효과적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형용사일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가 유효한 상태이거나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함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이 부분을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뜬금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이 해당 지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스타링 자리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이 자리에 적절한 어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스타링이라든가 비기닝이라든가 effective 같은 이런 어휘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휘 문제로도 오랫동안 꾸준하게 출제가 되어 왔었던 부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형 문제로도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start나 begin이나 effect를 주고 이 자리에 적합한 어형은 무엇이 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start가 아니라 starting으로 써야 된다든가, begin이 아니라 beginning으로 써야 된다든가, effect가 아니라 effective라는 형용사 형태로 써야 된다든가, 이런 어형을 물어보는 문제로도 역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잘 정리하시고 숙지하셔서 정기토익에서 이런 문제를 접하셨을 때 결과적으로는 틀리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문제로 지금 해당 지문에서 출제가 된 부분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토익 공부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해석을 할 때는 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큰 무리가 없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어휘가 뭐냐 혹은 어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로 변형이 돼서 이제 출제가 되었을 때는 생각외로 고전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starting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부로 시작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어형이나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 특히 effective 같은 형용사를 답으로 요하는 경우에는 생각외로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많이들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로 접하게 될 때에는 외통수를 맞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통수 받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얘기죠. 예. 문은 항상 등 뒤에서 닫히는 법이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The Metropolitan Art Museum will be holding an exhibit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hold an exhibit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전시회를 개최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행사를 열거나 개최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일단 hold라는 동사나 host라는 이러한 동사를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죠. On the works of photographer Miss Sally Murphy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때 works라는 말은 작품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뒤쪽에 photographer, 사진작가죠. 사진작가 이름이 이제 셀리 머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사진전을 갖다가 개최할 것이다. 어디에서? Metropolitan Art Museum이라는 곳에서. 자, 이어서 Miss Murphy's Photos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양반의 사진은 빈칸 그리고 Many International Award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국제적인 상을 모모했다. 143번 문제를 봤더니 선택지를 봤더니 receive라는 동사를 어떤 형태로 쓸 거냐. 시제가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동사의 이제 어형을 물어보는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요즘에 8.5에도 그런 경향이 유독 좀 심한 편인데 8.6 같은 경우는 뭐 100% 그러하죠. 다시 말해서 이 8.6 같은 경우는 시제가 반영되어 있는 동사의 어형 문제 같은 경우에 이 시제를 알 수 있는 어떤 부사 표현들이 잘 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143번 같이 이렇게 빈칸 쳐놓고 시제가 반영되어 있는 동사의 어형을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 8.6는 100% 자, 이 빈칸 주변에 시제를 알 수 있는 부사 표현이 나오지를 않아요. 일단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8.6의 지문은 항상 정독하시면서 내용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시제를 파악할 수가 있고 시제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맞춰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6는 그래서 제가 정독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양반의 사진이 많은 국제적인 상을 갖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앞으로 받게 될까요? 아니죠. 앞으로 받을 이유는 없죠. 이게 무슨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이 양반이 앞으로 많은 국제적인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예언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사람이 많은 국제적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세를 지니고 있는 거고, 유명세를 지니고 있는 사진작가니까 당연히 이 메트로폴리탄 아트 뮤지엄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사진 전시회를 갖다가 개최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시제적 흐름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뭐 뒤에 한두 문장 정도 더 읽어보셔도 뭐 무방은 합니다.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요 정도만 봐도 이미 이 양반이 지금까지 많은 국제적인 상을 갖다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이 정도만 보시더라도. 자, 그리고 A번의 receives 같은 경우는요, 복수동사 형태입니까? 단수동사 형태입니까? S가 붙었으니까 복수동사 형태가 아니라 단수동사 형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 보니까는
사진의 복수주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주어 동사 수일치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A는 오답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일단 시제가 과거 시제라는 것부터가 일단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 hours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태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태가 이게 또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B는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C번의 have received는 뒤에 상을 받았다라는 능동적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능동태이면서, 자, 또한 우리가 얘기했듯이 시제가 이 사람이 이미 이렇게 많은 국제적인 상을 수상을 이미 한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갖다 쓰는 거 괜찮죠? 자, 그래서 C have receiv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번에 will received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그냥 예언이잖아요. 이건 예언이나 예측이죠. 이건 뭐 무당으로 가자는 얘기죠. 미아리에 돗자리 가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오답으로 자, 소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계속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The rising artist, 떠오르는 예술가입니다. 신의 예술가죠. is renowned for her black and white photos라고 얘기했습니다. be renowned for이라고 얘기하면요, for 이하로 유명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be renowned for 이 표현은 어휘 문제에 대비해서도 하나 꼭 알아주실 만한 표현이고요. black and white photos라고 얘기했으니까 흑백 사진이죠. 그녀의 흑백 사진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하면 말이죠. featured socially oppressed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feature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명사로 접하시게 될 때 뭐 기능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뭐 특색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접하시기 쉬운데 우리 토익에서는 말이죠. 네, 동사로도 많이 접하시게 돼요. 동사로 접했을 때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어떠한 내용을 제공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featured socially oppressed인데 oppress가 이렇게 억누르고 억압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정관사 더와 이 oppressed라는 형용사가 이제 과거분사 형태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정관사 더와 결합이 돼서 어떠한 계층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oppressed는 과거분사 형태이니까 누군가를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억압을 받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 떠오르는 신의 예술가는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흑백 사진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she was the sole apprentice of the late Nola Kozlowski라고 나와 있는데, sole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혼자죠. 하나예요. apprentice는 도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하나뿐인 제자였어요. 누구의 하나뿐인 제자였습니까? of the late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 앞에다가 the late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구 돌아가신 고인을 갖다가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the late Nola Kozlowski죠. 고인인 놀라 코슬로우스키라는 사람의 하나뿐인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면 prominent이라고 얘기하면은 역시 굉장히 유명한 거죠. 예,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인류를 나타내고 굉장히 유명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 prominent예요. 그러니까 이 renown하고 같이 묶어서 앞에서 언급했던 renown하고 prominent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죠. 자, prominent photographer, 굉장히 유명한 포토그래퍼였습니다. 사진작가였어요. 근데 이 사진작가는 어떤 사진작가였냐면 focused on,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어디에 전념하고 있었던 사진작가였는데, 자, capturing the lives라고 얘기했죠. 삶의 어떤 순간들을 갖다가 포착하는데 집중하고 전념했던 그런 사진작가였어요. 누구의 삶입니까? 누구의 삶이죠? of indigenous peoples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indigenous peoples라고 얘기하면 이제 원주민이에요. indigenous라는 형용사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이죠. 고유하거나 이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토착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indigenous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indigenous peoples라고 얘기하면 이제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의 삶을 포착하는데 집중했었던 그러한 아주 저명한 사진작가의 하나뿐인 제자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based on 빈칸, she learned from Miss Kozlowski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based on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based on이라는 말은 이제 on 이하에 바탕을 두고 on 이하에 근거를 두고 뭐 이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영화관 가서 미국 영화 보시다 보면은 왜 실화나 사실에 근거한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실화를 다룬 영화. 그런 영화 보면은 이제 꼭 나오죠. 영화 딱 시작할 때 첫 화면에 based on the true story 해가지고 실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based on이라는 말을 갖다가 뭐 어렵지 않게 접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based on 빈칸 나왔고요. She learned from Miss Kozlowski라고 나왔죠. learn from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 양반으로부터 그녀가 배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절의 위치가 어디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냐면 based on 이 전치사 뒤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치사 다음에는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위치를 해야 되죠. 전치사 다음에 절이 못 온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배웁니다. 근데 그게 뭐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요. 전치사 다음에 절이 바로 이렇게 붙어서 오는 거는 불가하죠. 전치사 다음에 바로 이렇게 절이 오는 거는 불가합니다. 예. 그런데 자, 전치사 다음에 절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붙죠. 전치사 다음에 절이 오게 되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는 명사 절이 됩니다. 근데 전치사가 바로 절을 취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전치사가 절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바로 뭐냐면 자, 전치사하고 명사절 사이에 명사절 접속사를 위치시켜 주면 전치사가 바로 절을 취하는 구조는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전치사가 바로 절을 갖다가 바로 붙여서 갈 수 있지 않도록 이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라는 존재가 들어가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 이 구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 빈칸에 적절한 명사절 접속사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144번 문제로 가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접속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대시 나와 있고요. A는 대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대시라는 거는 일단 그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는 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앞에 선행명사를 거느리는 대신 뒤에 오는 절이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접속사 문제를 접하시게 될 때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특히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뒤에 오는 절의 구조예요. 그거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뒤에 오는 절의 구조가 완전한 절이냐 아니면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냐 이거부터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녀가 코슬로우스키라는 자기 스승에게 배웠다라고 그랬는데 뭘 배웠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런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명사가 빠져있는 이 구조란 말이에요.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에요. 그런데 대순요. 앞에 선행명사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게 되는데 이 경우가 이제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대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 명사절 접속사로서의 대신 완전한 절이 와야 되고요. 형용사절 접속사로서의 대신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선행명사를 취하지 않는 명사절 접속사를 이용하는 문제거든요. 대시라는 녀석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는 빠진 것이 없는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의 형태를 취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based on 빈칸 뒤쪽에서 She learned from Miss Kozlowski는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의 형태라는 것을 파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A번의 대신 정답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선택지를 보시면은, 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일단 불완전한 절과 같이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빈칸 뒤에 오고 있는 그 She learned from Miss Kozlowski가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구조적으로는 B의 위치가 이 빈칸에 위치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하다 보니까 말장난처럼 느껴지는데 빈칸에 위치가 위치할 수 있어요. 따라서 B의 위치는 오답으로 소개하지 않고 일단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C를 봤더니 what이 나와 있거든요. 자, what은 일단 이제 우리가 어떤 점을 알아둬야 되죠? 앞에 선행명사를 취할 수 없다라는 특징, 그 다음에 뒤에
예, 불완전한 절이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불완문이라는 형태와 같이 쓰일 수 있는 접속사지요. 그렇다면은 일단 이 what도 빈칸 자리에 위치할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자, C의 what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how는 완전한 절과 함께 쓰여요. 완문과 함께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how가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고 있기 때문에 빈칸 뒤쪽에 목조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 있기 때문에 how는 이 자리에 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오답이에요. 자, 그럼 which하고 what 중에서 정답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문맥을 고려를 해보시면은 코슬로우스키라는 자기 스승으로부터 그녀가 배운 것에 바탕을 두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녀가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에 바탕을 두고, 그러니까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which보다는 what이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뭐뭐 하는 것하고 이렇게 것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에서 접속사를 선택을 하셔야 될 때는 which가 아니라 what을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지금 상황에서 what이 적절하지만 한 가지 더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선행명사, 선행사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빈칸에 which냐 what이냐 이 접속사를 선택해야 될 때는 그냥 100% 선행명사 없을 경우에는 100% what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까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계속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Miss Murphy went on to take photos라고 얘기했습니다. went on은 이제 go on이죠, go on. 이 go on이라는 뜻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뭐뭐하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Miss Murphy went on to take photos라고 얘기하면 계속해서 이 양반은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사진을 찍었습니까? 누구의 사진을 찍었습니까? Of homeless people, 노숙자들의 사진, beggars, 거지들의 사진, 자, child workers, 어린이 노동자들의 사진, 그리고 and other socially ignored citizens, 사회적으로 ignored citizens, 뭐 직역하면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시민들이죠. 다른 이들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시민들, 요걸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like the indigenous people. 자,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뭐뭐처럼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자, 원주민처럼 어떤 원주민이죠? That are not being fully recognized globally 라고 나와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완전하게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의 원주민들인 거죠. 그 원주민들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recognize를 인정받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인식되지 못하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원주민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인식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바로 그러한 원주민들처럼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어요. within our cities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that are being ignored. 무시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무시라기보다는 사실상 뭐 어떤 존재감 자체가 잊혀진 거죠.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잘 생각하지도 않고 굳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인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글쎄요, 뭐 노숙자 문제가 나오면 그때 노숙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어떤 계기가 있기 전에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노숙자 떠올리시거나 거지 떠올리시거나 어린이 노동자들을 떠올리시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많이 인정받지 못하고 많이 혜택 못 받고 있는 어떤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떠올리는 경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존재감을 갖다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문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stated Miss Murphy,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어서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I wanted to capture their lives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나는 그들의 삶을 포착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Through photography. 여기서 through라는 전치사는
수단이나 방법 혹은 매개체를 뜻하는 의미의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through photography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포착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빈칸 뒤쪽을 봤더니 my audience, 내 관람객들이 can see, 그들을 보고 and reconnect with their forgotten neighbors. 그러니까 forgotten neighbors라고 얘기하면 이제 잊혀진 이웃들이죠. 그러니까 잊혀진 이웃들과 reconnect,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 거죠. 그게 바로 이 사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조명하게 된 어떤 그런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빈칸 자리에는 뭐가 위치해야 되냐면은 앞뒤가 일단은 다 절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절을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라는 존재가 위치해야 되는 자리인 거고요. 근데 이 접속사는 왜 이 사람이 사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조명하려고 했는지 그 목적이 되는, 그 의도가 되는 내용을 뒤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접속사가 이 빈칸 자리에 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뒤 내용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그럼 145번의 선택지를 보시면, 자, 일단, B의 therefore는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부사예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입니다. 의미는 따라서 뭐 고로, 그러므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접속사가 아니에요. 접속부사지. 연결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절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접속사라는 거는 두 절을 묶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자리는 지금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예요. 145번 자리는 접속 부사는 불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 B는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의 however도요. 여러분들 접속 부사로 쓰이는 경우와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however은 그냥 이 however이라는 말 자체를 단독적으로 쓰게 되면은 그때는 역시 but하고 그러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but이라는 말과 의미상 차이가 없는 역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혹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 부사로서는 뭐 however이나 but도 해당이 되지만은 nevertheless라든가 nonetheless 같은 이러한 접속부사도 일단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접속부사 문제는 방금 우리가 봤었던 어떤 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therefore 같은 경우가 이제 그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뭐 however, but, 뭐 nevertheless, nonetheless 같은 이런 역적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들이 접속부사에서는 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말 나온 김에 방금 전에 봤었던 therefore 같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so도 있고요. therefore도 있고 대표적으로 thus, thus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as a result 같은 이러한 표현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역적관계와 인과관계의 주요 접속부사들도 한번 말 나온 김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알아두시고 잘 숙지해 두시면 정기토익에 대한 어떤 접속부사 문제와 관련해서 정기토익에 대한 좋은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접속부사 부분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지금 했던 얘기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ever이 접속부사뿐만 아니라 접속사로도 쓰이는 것이 가능한데요. however이 접속사로 쓰일 때는 however 뒤에 however이 직접 수식하는 형용사 혹은 부사가 위치를 해야 되고요. 그 뒤에 주어가 등장을 하고 그 뒤에는 may라는 조동사가 위치하고요. 그 뒤에는 본동사인 동사 원형이 위치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 이러한 형태를 유지할 때 however이 접속사로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라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그런데 145번 빈칸 뒷자리를 보시면은요, 형용사 혹은 부사가 위치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바로 my audience, 내 관람객이라는 말이 can see라는 동사의 주어로서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형용사나 부사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however이 접속사로 쓰일 일은 없는 거지요. however이 뭐 이 자리에 들어가 봐야 연결어 역할밖에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접속 부사로서의 용례밖에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접속사로는 아예 쓰일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however도 오답으로 소거를 해야 됩니다. 이 빈칸 자리는 145번의 이 빈칸 자리는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두 개의 절을 묶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운영을 하는, 다시 말해서 절은 두 개인데 마침표가 하나인,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접속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언급했었던 B번의 therefore, C번의 however 전부 다 오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although는 비록 뭐뭐지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역시 역적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래도 D는 접속사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이 145번 빈칸 자리에는 목적이라든가 의도를 담아낼 수 있는 접속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lthough는 역적 관계를 나타내요. 앞뒤 내용이 서로 상충된다든가 혹은 상반되는 내용이 왔을 때 적절한 접속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뒤에 although도 접속사이긴 하지만 문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A의 so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아까 so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쓰인다 그러지 않았느냐. 여기 so는 접속 부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접속사 노릇을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so도 오답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서 약간 의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자, 일단 so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but도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앞에 절이 와 있어요. 마침표 꽝 찍었죠. 그리고 빈칸. 그 다음에 절이 왔어요. 마침표 꽝 찍었어요. 이 경우는 절이 두 개지만 마침표가 두 개예요. 이 얘긴즉슨 무슨 얘기냐면은 절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운영하지 않고 각각의 절을 단독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접속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두 절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접속 부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앞에 절에 마침표 꽝 찍고 그 다음에 빈칸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될 때는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이렇게 so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문자 so 해가지고 대문자에서 이렇게 so를 쓰게 되면은 이 경우는 접속 부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자, 주어 동사 절이 왔어요. 근데 마침표 찍은 게 아니라 컴마 왔어요. 그리고 빈칸,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마침표 꽝 이렇게 갔습니다. 이 경우는 절이 두 개인데 마침표 하나죠. 절 두 개 묶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접속 부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죠. 근데 앞에 절이 지금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우에 so는 소문자로 쓰이겠죠. 그래서 소문자 so를 쓰고 소문자 s로 해서 so를 쓰게 되면 이 경우에는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o를 이 대문자로 쓰느냐 일단 소문자로 쓰느냐에 따라서 접속 부사냐 아니면 접속사냐가 갈리게 된다는 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but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에 절이 왔죠? 마침표 꽝 찍었어요. 벗의 B를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절이 나오고 마침표 꽝 찍었다. 이 경우에는 접속 부사로서의 벗입니다. 예, 의미는 뭐 그러나라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앞에 오는 절이 마침표가 아니라 컴마 찍고요. 자, 이게 절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 벗을 앞자리 B를 소문자로 해서 이렇게 벗 쓰고 그 다음에 절이 나오고 마침표를 꽝 찍었습니다. 이 경우에 벗은 역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의 벗이에요. 물론 그러나라는 뜻은 동일합니다. 대문자로 쓰였느냐 소문자로 쓰였느냐 이거에 따라서 접속 부사냐 아니면 접속사냐가 갈리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so하고 벗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요 둘은 이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필히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지금 145번 빈칸 자리에 so를 제가 소문자로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얘가 일단 접속사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so가 여기서의 so가 그래서 따라서 고로라는 어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인 거냐?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사실 우리가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목적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었죠. 바로 뭐였습니까? so that 그 다음에 자, 주어 can 혹은 may라는 조동사, 물론 과거 시제 형태로 could나
might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가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때 so that이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뒤에 이런 형태를 유지하게 될 때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my audience can see and reconnect 이렇게 나왔죠. can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so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인 게 아니라 목적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 so 다음에 나오는 that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o that 주어 can may 동사 원형 이런 형태로 올 수도 있지만 so 주어 can may 동사 원형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5번 문제 정답은 A번의 so가 정답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14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forgotten neighbors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 부분까지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자, 이어지는 내용 계속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실게요. 사실상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The photographer hopes to contribute to society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진작가는 hopes to 이야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contribute to society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사회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요. contribute이라는 말은 전치사 to랑 쓰이게 된다라는 거, 같이 엮여서 쓰인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일단 contribute을 기여, 공헌의 의미로만 파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여하다, 공헌하다도 되죠? contribute는 기고하다도 됩니다. 기고하다. 그 경우에는 이제 to 이하라는 어떤 뭐 언론사라든가 신문사라든가 이런데 잡지사라든가 이런 데로 자 어떤 내용의 원고를 작성을 해서 기고하다 원고를 넘겨준다라는 뜻으로 기고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게 contribute이고요. 기부하다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여요. to 이하에 기부하다 그러니까 contribute to라고 얘기하면 to 이하에 기여하다 투이하에 기고하다, 투이하에 기부하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contribute을 어휘 문제로 출제할 때 꼭 기여하다, 공헌하다라는 뜻으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장 해석하실 때도 꼭 기여하다, 공헌하다라는 뜻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하셔야 문장 해석을 하든 어휘 문제를 풀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문제를 확실하게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through her works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녀의 작품을 통해서 사회에 그녀가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6번에 해당되는 빈칸 나왔습니다. 이 146번 문제는 이 빈칸에 적절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문장을 선택지 중에서 하나 택일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The exhibit will last for 4 months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시회는 동사로 쓰인 last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전시회는 will last for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 4 months 앞으로 향후 넉 달 동안 이 전시회는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46번에 이제 지문의 전체 내용은 다 이제 파악하셨으니까 146번의 선택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이 자리에 적합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번 A를 봤더니요. She plans to donate all of the exhibition's profits to charity organizations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기부할 계획입니다. 모든 전시회에서 나오게 되는 수익금을 어디로 기부할 거라고요? To charity organization. charity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자선이죠. 그러니까 charity organisations니까는 자선 단체가 되겠네요. 자선단체. 자, 아까 이 전시회의 모든 수익금을 자선단체에다가 기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A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번을 봤더니 The exhibition will be based on Miss Kozlowski's photos of indigenous peoples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시회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이 코슬로우스키라는 사람의 사진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시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전시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전시회는 이미 고인이 되신 이 양반의 전시회가 아니고요. 이 사람의 제자의 전시회인 거예요. 셀리 머피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B는 내용적으로 오류가 있어요. 오답이죠. 자, 그 다음에 C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C번은 The photographer mentioned 그 사진작가가 언급했습니다. Future plans of taking photos of homeless people 향후에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향후 계획이 뭐냐면 노숙자들에 대한 사진을 찍는 게 향후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이미 찍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내용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오답으로 소거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번 들어갑니다. 자, D는 several magazines and publications will contact her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몇몇 잡지사들, 그 다음에 출판업체들이 그녀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연락을 취하는 목적, 의도, 이유는요. To use her picture soo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녀의 사진을 조만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자 그녀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진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길 원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 뒤의 내용은 이 전시회가 향후에 넉 달 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 빈칸 자리에 뜬금없이 몇몇 잡지사들이나 출판업체에서 그녀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자 연락을 취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사실 내용적 연계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D도 오답이죠. 자, 따라서 146번 빈칸에 적합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문장은 바로 A가 되겠습니다. 자, 이 빈칸 앞에서 사진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 기여에 초점을 맞춘 멘트였단 말이에요. 지금 A번의 내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시의 수익금 모두를 자선단체에다 기부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역시 사회 기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46번에 A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기여라는 차원에서 내용의 연결성이 아주 좋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A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차 펄식스의 마지막 지문과 그에 따른 문제들을 모두 빠짐없이 다 저와 함께 다뤄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풀이 하시느라 그리고 제가 해드리는 해설, 설명 들으시면서 내용 복습 꼼꼼히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2회차 8세분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